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4년 11월 11일 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간략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장이 펼쳐졌는데 여러분들 매매 어떠셨나요?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뭐 준혜연, 정혜연 님들 모두 오늘 장은 파생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익을 내기가 조금 평이했던 좀 쉬운 편에 속했던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시장을 판단했는지는 이따가 이어서 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어제 리뷰 영상에서도 한 차례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미국 증시 상승 그리고 한국 증시 하락이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달러 강세 그리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상대적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환율이 거의 1,400원 선에 근접해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 비트코인 상승세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이제 트럼프 당선 이전에도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한두 차례 나타났던 것과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 후 정책적 변동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빠른 차익 실현 물량이 출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스닥 종합지수의 상단 공간은 단계적으로 19,468에서 19,588 그리고 라운드 피겨인 2만 포인트에도 이제 비교적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이건 피보나치를 적용한 숫자들인데요.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물론 뭐 찍고 터닝할 수도 있고 오버해서 터닝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또 시간을 끌자면은 또 조정 거치고 또 다시 붙이고 하는 식으로 꽤나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차익 실현의 공간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옐런 재무장관의 돈 풀기 정책으로 인해 미국 국채 시장에서 충격 흡수 역할을 해야 할 영래포 잔고가 다음과 같이 바닥을 보여가고 있죠. 이거 어제도 같이 살펴봤던 내용인데 쭉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죠. 요게 이제 1,700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으며 이는 코로나로 유동성이 확대되던 21년 5월 이후에 처음 겪는 일입니다. 초과 유동성 공급에 제한이 걸리기가 쉬우며 이런 경우 시장이 잘 나가다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 반응이 나타나기 쉬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영래포 잔고 감소는 금융기관들이 여유 자금을 연준에 맡기는 대신에 더 나은 수익을 찾아 떠나가는 것인 만큼 더 좋은 투자처가 많은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 연준위원들은 이 같은 이유로 영래포 잔고 감소 현상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장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인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은 이제 어제도 언급을 같이 드렸었죠. 이렇게 2022년, 2023년, 24년까지 계속 국내 투자자들의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냥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투세 폐지에도 집 나간 개인들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개장전 체크사항, 오늘 월요일장 개장전 체크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이제 개인 위클리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날이고요. 오전장에는 이제 개인들이 위클리 콜옵션에 이제 집중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옵션 금액 위클리 콜옵션의 개인 파란선 아침에 금액을 늘리죠. 계속 오전장에 물타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계약수로 봐도 개인들 위클리 콜옵션 차트 보시면 이렇게 계약수를 6만 계약 이상으로 늘리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1시간 정도를 집중적으로 콜옵션에 물타기를 하면서 증시는 거꾸로 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인 거죠. 갭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갭 하락한 상태에서 터닝하지 않고 그대로 수직으로 거의 낙하하듯 내려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내려오더니 좀 진정되는 듯 하다가 뭐 재차 내려갔죠. 근데 계속 개인들이 위클리 콜옵션에 물타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들의 위클리 콜옵션 매수 한 자금을 수익까지 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프리를 깎는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진정이 되며 꼬리 달고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위클리 콜옵션 자체는 녹는 모습을 보인 거죠. 시간이 다 이제
쭉 끝까지 끌어졌으니까. 그리고 위클리 풋옵션은 이제 뒤늦은 일부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 콜옵션에 비해서는 아주 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에 11월 옵션 만기일 이제 3거래일 남은 상황인데요. 외국인 양매도 포지션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매도는 이제 끝. 그동안에 11월물 시작할 때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은 양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이제는 양매도 포지션보다는 콜매도 및 외가 풋매수 포지션이 우위인 상태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포지션을 보면은 현재 월물 옵션 외국인들은 이런 상태로 지금 오늘 장을 이제 종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양매도라고 보기에는 여기 구간이 너무 약해요. 그렇죠? 원래 330에서 300 이제 처음엔 이제 65, 그다음에 점점 줄어들면서 60, 330에서 350 7.5, 330에서 350, 330에서 340 7.5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수익 범위를 외국인들은 축소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양매도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342.5까지 수익 구간은 형성이 되어 있으나 이미 챙길 건 다 챙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챙길 걸 다 챙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콜 매도 포지션 남겨놓고 외가 풋매수 포지션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이 포지션은 양매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양매도 포지션이 종료됐고 콜매도 및 외가 풋매수 포지션, 반대로 개인들은 외가 풋 매도 포지션이 잡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이 터지면 개인들은 손실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개인들은 현재 이러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반대로 풋옵션 외국인들이 외가 매수할 때 개인들은 그 외가 풋을 매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손실이 이론상 무한정 잡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갈수록 개인들의 손실이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여차저차하면 330을 이탈하는 경우 개인들의 이 풋옵션 매도를 먹기 위해서 무리한 또 매도 베팅을 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게 8월물에 극심하게 나왔던 거죠. 8월 초에 급락장은 외국인들이 외가 풋매수, 특히 310 이상하게 외국인들이 한 만기 3주 정도 남았는데 310 풋옵션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때를 기억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반대로 개인들은 외가 풋매도를 굉장히 많이 늘렸던 때였죠. 그래서 8월물이 하방으로 크게 8월달 초에 하방으로 크게 터지면서 개인들에게 풋 옵션 매도 포지션을 준 개인들에게 손실이 너무나 커졌던 그 뼈아픈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때 막 수천억이 날라갔던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막판에 이제 말미에 이번 옵션물은 콜옵션 시세도 안 났고 풋옵션 시세도 안 났는데 마지막에 풋옵션 시세를 주려고 하는지 자세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풋옵션 시세를 주지는 않아요. 개인들은 이렇게 풋매도를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1년 중에 뭐 8달, 9달, 10달 정도는 개인들은 풋매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들은 자주 외가 풋매수를 많이 사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현하기보다는 그냥 베팅에 가까웠기 때문에 뭐 또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베팅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신경 쓰이지만 너무 심취해 있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가 기술적으로 이탈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하방 4개월간 추세를 하락 쪽으로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혹시나 그 하방 추세가 버티다가 터지게 된다면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세장을 보일 때 외가 풋매수로 해지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실현될 가능성은 높겠죠. 어떤 게요? 개인들의 풋매도를 잡아먹는 상황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8월 5일에 큰 급락이 나왔을 때도 외국인들이 어차피 여기서 속가내지 않았고 여기를 장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저점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제가 55,700원이 저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이런 데서 저항이 막히고 내려오는 거다.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 저점이라고 판단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그 자리를 또 깨고 55,000원이라는 또 새로운 저점을 형성해서 마감을 했죠. 아직 삼성전자가 저점이라는 인식을 어디서도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데 그냥 단순히 많이 내려왔다라는 이유로 그냥 그리고 또 중간에 반등한다는 이유로 이제는 삼성전자 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절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이 추세도 이 추세가 이제 돌파하는 거죠. 하방 추세가 돌파하는 것도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거 한 번에 바로 돌파하면 외바닥이 되는 건데 지금 외바닥을 보일 근거가 없습니다. 라고 계속 강조 드렸던 것 잊지 마시고요. 현재도 오늘도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하면서 전혀 그런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그널을 확인하려면 외국인들의 최대한 오늘이구나라는 최소한 오늘이구나는 대량 매수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월봉상으로 이런 M자형 수직 낙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다 공간에 붙긴 했어요. 근데 이것은 모든 걸 말해주는 공간은 아닙니다. 최소한 여기까지 찍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공간인 거죠. 이거를 이제 로그를 적용해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만들어지는데 거의 지금 다 붙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54,000원 라인 공간에 지금 근접해 있는데 자, 요걸 보시면 제가 오늘 파생반에 올려드린 거 구독자방에 다 올려드린 건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이 추세,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요 추세 54,000원에서 만난 요 추세는 서브프라임 폭락장에서 이탈한 이후에 그 뒤로 단 한 번도 깨지 않은 추세입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 2011년도에 터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북한 핵실험 때 2월쯤에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코로나 때도 거리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2년 하락장에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로 처음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터치로 따지면은 2011년과 2016년도에도 터치했으니까 그때랑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서브프라임 때랑 비슷한 수준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크게 외면하고 있는 시기니까 외면하고 있을 때 이제 겁도 없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일단 추스리고 일단 위축 일단은 좀 경계를 한 상태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관측한 다음에 충분히 내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는 그렇게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콜매도 및 외과 품매수 포지션 유효 여기까지 했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아간 선물 0.72% 하락 마감 후에 나스닥이 추가 상승했는데 아침에 그래서 우리 증시는 이제 시작가를 조금 더 높였죠. 0.44% 하락 출발 후에 하락세 마감을 보였고요. 오전에 하락이 모두 집중된 하루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를 아까 전에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22년 9월 30일 이후 최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22년 9월 30일은 무슨 날입니까? 자, 22년 9월 30일은요. 22년 1년 하락장을 끝내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자, 이 동학개미 운동 시절 삼성전자 96,800원을 찍고 이제 한참 내려오는 1년 이상 내려오는 요 시기에서 사실상 고점 대비하면은 뭐 거의 한 1년 8개월 이상 지난 건데 어쨌든 22년에서 본격적으로 떨어졌으니까 22년 하락장의 끝을 알리는 그날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2년 9월 30일 종가 51,800원 요 날 이후로 종가 기준으로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종가상 이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55,000원 가장 낮은 마감을 보였고요. 이제 22년 9월 30일은 22년 1년 이상의 하락장을 끝내는 수급 전환이 강하게 일어났던 시기고요. 개인들은 이제 그 당시에 풋옵션 매도를 대량으로 손절하고 풋매수로 전환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점으로 수급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저점 인식이 됐던 근거가 있었던 날이라는 거예요. 아, 이때 저점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댈 수 있었던 날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게 안 잡히고 있죠. 그래서 요걸 공부하시려는 분들은 유튜브 가셔서 박중사 16년이라고 검색하면 아마 찾아보시면 이런 영상이 나올 겁니다. 제 채널 한참 내려보시면 있긴 할 텐데 너무 오래됐으니까 찾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뭐 박중사 풋옵션 16년 뭐 이렇게 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요 영상을 찾아서 28분짜리인데 2007년 이후에 16년 동안의 데이터를 쭉 이제 연구해본 그런 영상이니까. 어떤 상황이 2022년 9월에 펼쳐졌는지 보시고 앞으로도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976만 주 대량 매도를 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는 오후장에 축소되면서 1178억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금요일 밤에 이제 급반등 이후에 1,400원 언저리에서 머무는 중이고요. 현재 야간 선물로 1,396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 광군절이었고요. 전자상거래 매출은 약 16% 증가를 예상하는 시장입니다. 자, 장중 체크 사항이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코스피 시장의 영향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네 종목에 좀 주목해보자 했습니다. 아침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고려아연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내려와서 3.5%나 하락했고 그러면서 13.5포인트나 코스피를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계속 하락을 면치 못했죠. 오늘 거의 4% 빠졌는데 코스피를 6.5포인트나 끌어내렸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합쳐보니까 20포인트나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전일 종가가 2561에서 오늘 종가가 2531이면 30포인트가 빠졌는데 이 30포인트 중에서 20포인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거 제외한 나머지들 하락은 10포인트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10포인트도 크긴 하지만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오늘 갭상승을 보였던 LG에너지솔루션이 갭 음봉을 좀 보이면서 장중에 한 8, 9포인트까지 코스피를 끌어올렸다가 종가로는 4.6포인트만 상승시키고 끝났고요. 하락 출발했던 고려아연은 마이너스 15%까지 갔는데 장중에 모두 극복해서 올라와서 거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종목이 됐습니다. 이제 움직임 자체는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걸로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종목들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장중 기여도를 통해서 시장의 어떤 변화를 어느 정도 또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신이 프리장부터 선물의 신규 매도를 700억 정도 이제 보이는 모습을 시작했죠. 그래서 9시 48분에 체크한 내용으로 1,400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루틴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심상치 않다. 투신들은 장중에 이렇게 1,000억 정도의 1,000억 언저리 언더 혹은 그 이상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루틴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투신이 신규 매도로 1,400억 혹은 700억 매도로 시작한다고 이거는 조심해야겠다. 하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판단사항에서 하나를 추가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이용하셔서 수익 보신 정회원분들도 계시죠. 파생반 분들 네이버 카페에 매매일지 올라와 있는 글을 보면은 많이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인원만 일부 분들만 매매일지를 올려주시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위클리 옵션, 개인 콜옵션 은 이제 집중적으로 개인들이 콜옵션 물타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전 하락이 꽤 많이 진행될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오늘 개인들은 거의 7만 계약 가까운 그런 콜옵션 매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장 전에 8시 41분 정도에 올려드리는 지지와 저항 라인을 봤을 때 이제 파생반에 올려드리는 정혜원 교육반에 올려드리는 그 라인들을 봤을 때 오늘 1차 지지는 337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하락하다가 걸렸다가 쉬었는데 다시 이탈, 그 자리를 이탈하면서 이제 1차에서 2차로 가는구나. 2차 자리는 어디였죠? 여기였죠. 2차 자리는 334.8포인트 하단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자리 저가는 334.75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1차에서 제동 걸리고 2차에서 제동 걸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차가 약했던 거는 오늘 대체적으로 아침부터 하락이 너무 강하게 진행되는, 수급적으로 하락이 너무 세게 진행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 뭐 계속 밀려 있으니까 쉽게 지지를 받더라도 유지가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2차까지 봐야 되는 하루였다고 아침에 파생반에 언급을 드린 내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와도 이거 막힌다, 337에 대한 다시 저항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옵션의 이제 상단 범위가 계속 이제 다운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상방으로 가기가 거의 80%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337 저항을 거의 또 만나서 또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제 진정돼서 올라왔지만 많이 올라오지 못한 거죠. 337.5를 이상을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의 포지션을 봤을 때, 수급을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 라인들 체크해서 또 수익을 내신 분들, 숏포지션을 거기다 익절하고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신 분도 계시죠. 파생반 그 매매일지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는 매매일지를 보시면 그냥 오늘 요것만 매매하시고 끝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아침장 매매, 그리고 이걸 지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하더라도 이제 이걸 지키는 매매, 인출하고 소액으로 다시 하기. 오늘 만약에 여기서 100만원 수익을 봤어, 100만원 인출하고 나머지 원래 하던 대로 돌아와가지고 그것보다 반의 반으로 거래를 하신다면 지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상황이 좀 꼬인다 싶으면 멈추고 이거는 인출했으니까 지키고,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는 게, 꼭 하루 종일 매매를 하다 보면은요 내가 불리해지는 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들을 피하시고 내가 되는 시간을 하고
되는 상태에서 끝이 나야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시장 수급 에너지만 아침에 파악할 수 있었다면 파생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오늘 매매하기 쉬운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상당히 평이하고 쉬운 장이었기 때문에 오전장 기준으로 특히 오늘은 아마 많은 수익을 좀 보셨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매매일지 올려주신다면은 뭐 내일이라도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또 가질 수 있으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는요, 트럼프 효과를 보냐 아니면 안 보냐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효과를, 트럼프가 좀 묻어있냐 안 묻어있냐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주로 한화그룹주들, 방산 쪽이죠. 그 다음에 뭐 조선 쪽, 방산, 조선, 그 다음에 뭐 재건주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한화그룹주들, 한국항공우주, 현대, 에버다임 등 트럼프에 묻어있냐 아니면 트럼프와 관련이 없느냐, 대부분 기타 대부분의 종목들, 뭐 친환경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뭐 트럼프와 무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트럼프의 손해를 볼 수 있거나 뭐 이런 상태로 나뉘게 되죠. 격차가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상황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당선 이후에 기대감으로 좀 오르는 중이고, 오르는 종목들은 중간에 이제 트럼프와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은 조정 좀 있겠지만 완전한 재료 소멸은 일반적으로 취임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취임식이 지나면 이제 완전한 재료 소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정책적으로 뭐 지역 이제 종목들마다 이제 격차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거기서 마무리될 수 있음을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임식은 2025년 1월 20일이고요. 이보다 더 빠르게 고점이 형성될 수도 있겠죠. 위클리 옵션 만기일, 오늘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가 나왔죠. 쭉쭉쭉 지금 올려놨었는데 보시면 뭐가 눈에 띄나요? 자, 처음에 아침에는 345를 상단만 닫고 있습니다. 멀리 위로만 먼저 문을 닫습니다. 차후에 340까지도 닫힐 가능성이 있는 수급 구조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50분에 340까지 닫혀버렸죠. 위로만 닫힌 상대를 상동을 보였는데 12시 23분에는 337.5까지 내려와서 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했어요? 베이시스 0.5를 고려해서 선물 기준으로 338은 못 넘어갈 거다. 아주 높은 확률로, 80% 이상의 확률로 못 넘어갈 거다. 결국엔 못 넘어갔죠. 여유있게 337도 넘기가 어려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만 닫아놓고 아래로는 뻥뻥 뚫려 있었기 때문에, 물론 뻥뻥 뚫려 있다고 계속 가는 건 아니죠. 풋옵션이 또 들어와주면 하방도 비교적 개인들한테 들어오는 풋옵션 수익 주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있다고 반드시 그 문을 열고 가는 것은 아니죠. 문이 열려있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문이 닫혀있으면 그거를 열고 가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위클리 옵션 종가 결제 싸움은요, 전체 누적은 이제 개인들이 위클리 콜을 압도하는 상황이었고요. 등가는 335에서 코스피 200은 335.22로 동시호가 진입해서 334.64로 끝났고요. 335 위클리 콜은 개인 중심이었지만 0.25에서 0으로 종료했고요. 335 위클리 풋도 개인 중심이었는데 0.3에서 0.36으로 거의 비슷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335 부근에 동전 세우기 양광 스타일로 이제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인들이 콜옵션 물타기하고 풋옵션 마지막에 들어간 것도 살리지 못하면서 정말 큰 손실을 본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결과를 추정해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1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무려 48억이나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전장에 콜옵션 물타기에 크게 손실을 봤고요. 오후장에는 풋옵션 조금 들어간 거를 결국엔 살리지 못하면서 끝났다. 금융투자는 반대로 45억에 양 매도 포지션이니까, 콜 매도 포지션이니까 오늘 잔뜩 수익이 났겠죠. 45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가 체크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55,000원 종가 마감했고요. 이거는 22년도 1년 하락장 최저점에 이었던 22년 9월 30일 종가 이후 최저점 마감을 한 거고요. 외국인은 976만 주 매도했고 개인은 1139만 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이제 52.22%를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코스피 외국인 매도가 4,800억대가 나왔고 개인 매수가 이제 6,700억대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종가에 이제 정정된 숫자로 이제 다시 적어드렸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 영향 컸죠. 오전장의 개인들 위클리 옵션, 콜옵션 물타기가 너무 많았고, 잘하시는 분들은 위클리 풋옵션 풀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는 이제 프리가 녹을 수 있으니까 선물 매도를 불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타점 잡아서 그냥 쭉 끌고 가거나, 그리고 청산할 자리, 지지 자리에서 청산을 분할로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하신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보시면 저희 파생반에 잘하시는 분들이 그런 매매를 하셨다. 대중들과 반대로 포지션 배팅을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가입 안 되셔 있는 분들, 그리고 구독자 텔레그램방 아직도 안 들어와 계신 신규 구독자분들은요, 유튜브 댓글에 있는 신청방으로 신청하셔서 문의 주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셔서
내용도 살펴보시고 장중에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나,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셨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는 공개는 안 돼 있고요. 초대를 받으셔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카페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잘하시는 분들의 매매 일지가 이렇게 게시판으로 올라와 있는 거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외국인 선물은요, 2시 15분 이후 7천억 매도를 돌파했었고요.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신규 매도 우위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장중에 최고 7천억까지 매도하다가 오후 시간에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2천억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당일 포지션을 축소하는 시간, 당일 선물 매매를 좀 이제 당일 단타로 이제 줄이는 시간은 2시 반, 3시 20분 정도로 단계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2시 15분 이후로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2시 반 이후로 이제 줄어들었다. 좀 빠르면 2시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뭐 단타 물량을 좀 정리하는 하루였다, 정리하면서 끝나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뭐 내일은 돌리나 그렇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 가서 봐야 되겠죠. 좀 애매한 경우기 때문에 어쨌든 매도로 마감했죠. 누적은 이제 중립인 것 같습니다. 선물은 이제 중립에 가깝고 개인들은 이제 매수 한 1조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누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은 이제 월물 옵션에 대해서는 이제 콜 매도가 20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풋매수가 무려 오늘 47억이나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은 풋매도 포지션을 닫고 풋매수 포지션으로 돌리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매도 포지션은 공식적으로 끝났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 포지션에서 200억 이상 수익 실현을 이미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들은 양매도 포지션에서 수익 많이 챙겼습니다. 잔존일이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양매도 기존은 많이 깨졌고 콜매도는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고요. 상방 제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가 풋옵션 매수는 존재하고요. 개인 외가 풋매도가 많았다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332 코스피 200 기준으로 이탈되면은 개인 외가 풋매도를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래로 무제한 상황이 열려 있는 겁니다. 무제한으로 갈 수 있는 코스가 될 수 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 이렇게 포지션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330을 지키지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외국인들이 야 뭐 내린 김에 더 내려볼까 하면서 풋옵션 시세를 줘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손실금이 굉장히 커지겠죠. 여기가 1,000억 손실인데 300한 5포인트만 가도 개인들은 1,000억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500억 손실은 한 300, 자 개인들이 500억 손실을 보려면은 거의 한 315포인트 내려가면 그 정도 손실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3일 만에 좀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열리면 솔직히 뭐 이번에 8월 5일까지는 아니지만 빠르게 또 속간해서 또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야금야금 횡보하면서 떨어지듯 말듯 떨어졌다가 또 반등하고 또 횡보에 묶어두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시간만 끄는 거지 개인 투자자 매수 포지션을 기다리는 쪽 입장에서는 조금 별로예요. 차라리 빨리 속가내고 빨리 끝내가지고 그냥 외국인들이 장악해서 올라오는 것이 좋은데 참 쉽지 않네요. 외국인들은 제가 볼 때는 3월 말 이후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공매도 중지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론상 개인들은 외가 풋옵션 무제한 손실 구조는 방금 전에 포지셔닝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투신 선물은 종가 1천억 정도로 매도를 추가하면서 오전 1,400억 선 매도 상태를 되돌리면서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이제 저는 달러 선물로 체크를 하는데 1393.1원 정규장 마감 이후에 야간에 한 3원 정도 더 올라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정규장에서 953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1,400원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고요. 1,400원은 이제 외환당국이 관리가 나오는 그런 가격대죠. 그래서 쉽게 진짜 크게 뚫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러다가 추세적으로 이 위에 빗각 라인을 뚫리기 시작한다면 1,500선까지 위협적인 상태입니다. 야간에 이제 1,396원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조금 더 부담스러운 그런 환경이 되고 있죠. 변동성 지수는 장중 20포인트를 넘었다가 19.8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20포인트 근처로 마감했기 때문에 결코 낮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4.15% 상승했고요. 증시를 최대한 붙잡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제가 어제 리뷰 영상에서도 변동성 지수는 지금 하단의 지지 라인을 앞두고 있다 했기 때문에 또 올라오면서 하락장이 또 연출될 수 있는 것을 또 경고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 리뷰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어제 리뷰 영상 제가 썸네일에 중요 표시 좀 달아놨는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거를 또 이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하락장에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